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요즘 파친코의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는 물론이고 원작 소설도 한국어 번역서는 모두 품절되어서 중고 서적이 새 책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책도 무척 재미있게 읽고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와 원작 소설의 내용이 대부분은 같지만 조금씩 다르다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로 드라마 1편부터 8편까지의 내용을 원작 소설과 비교해 봤어요. 그럼 파친코, 드라마와 원작 소설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check it out. 먼저 파친코 드라마의 감독님, 제가 전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에 나오셨던 배우라서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파친코의 감독인 저스틴 전, 한국 이름 전지태 씨는 이민 1.5세대인 재미교포인데요. 영화 트와일라잇에 에릭 역할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푸른 호수라는 영화에 각본, 연출, 주연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파친코의 감독으로 얼굴이 뜨자마자 하고 떠오른 작품은 따로 있었는데요. 전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던 웹드라마 2016년 작품 드라마 월드입니다. K-드라마에 푹 빠진 한 백인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은근히 이 작품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가벼운 내용의 작품이지만 그때 아주 똘방똘방하게 연기를 잘하셔서 인상에 남았었는데 그 사이 정말 크게 성장하셨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드라마와 원작 소설의 차이점. 먼저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진 부분은 시간의 흐름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1915년부터 시작되는 오랜 과거의 이야기와 1989년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전개되는데요. 저와 드라마를 같이 보던 가족들이 특히 1, 2편을 볼 때 정신이 없었는지 책도 그래? 하더라고요.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선자의 아버지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4대에 걸친 선자 가족의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돼요. 드라마에서는 1930년대, 4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겪었던 차별과 서러움을 수십 년이 지난 뒤 손자, 손녀 세대들도 여전히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하숙인 아저씨가 일본 경찰에게 잡혔을 때 뱃노래를 부르거나 한국인 가수가 일본에 저항하는 노래를 하고 자결하는 등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의 저항정신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책에는 없는 장면들이에요. 소설에서도 하숙인이 투덜거리면서 일본을 욕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보잘것없는 어부가 허름한 하숙집에 앉아 하는 얘기까지 일본 경찰이 신경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실제로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드라마에서 우리의 저항정신을 나타내는 이런 장면들을 넣은 것과 7화인데요.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을 대량 학살하는 장면들을 넣은 것은 일제의 만행을 부각시켜 보여주려는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해요. 드라마에서의 한수와 선자의 만남이 이민호라서 그런가? 조금 더 멋있고 소설에서가 조금 더 느끼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드라마에서는 한수가 첫눈에 반했는지 선자를 보자마자 눈을 못 떼고 쳐다보다가 아저씨, 야는 잘못 없어요. 야가 반게 아닙니다. 요런 토론을 한번 하고 일본 학생들에게서 선자를 구해주고 빨래터에서의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책에서는 한수가 좀 더 기술을 많이 써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선자에게 노골적으로 눈빛 발사하기, 다음 며칠 동안은 한마디 툭 던지고 빠지기.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예요? 왜 결혼 안 해요? 선자가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는데도 뒤따라 하거나 두 번 묻지도 않고 딱 한마디 던지고 빠지는 전술을 계속해서 구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 사건이 일어나고 빨래터에서 선자와 만나기로 하는데요.
한수는 이미 선자의 집이 어딘지, 가족관계, 바닷가 큰 바위 근처 물살 약한 곳에서 선자가 빨래하는 것까지 뒷조사를 다 마친 상태예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선자는 16살, 한수는 34살. 소설 속에서 나이가 2배가 넘는다? 거의 아버지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빨래터에서 만난 첫날, 한수는 선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둥, 작업 많이 걸어본 느낌? 이삭의 형 부부 요셉과 경희는 선자가 임신한 아이가 이삭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그것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배가 많이 불렀더라고. 드라마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에 사실대로 쓴 것 같아요. 책 속에서 이삭은 형과 형수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고 이삭의 믿음대로 두 사람은 그에 대해서 토를 단 적이 없어요. 드라마 속의 요셉을 보면 의아하실 텐데요. 소설 속의 요셉은 성격이 그보다 훨씬 나아요. 다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삭과 결혼했다고 하니 선자가 날라리 같은 노는 스타일이 아닐까 요셉이 내심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첫 만남에서 순박한 선자의 모습을 보고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네. 혹시 겁탈을 당한 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과 경희는 선자의 잘못이 아니라 겁탈을 당했고 그래서 이삭이 도와준 거구나 라고 각자 속으로 결론을 내려요. 7화의 한수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편인데요. 이 이야기는 대부분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책에는 한수의 뒷이야기가 쓰여진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한수와 선자가 빨래터에서 미래를 즐길 때 한수가 자기 이야기를 잠깐씩 하는 부분은 있어요. 제주도 출신인 건 맞고요. 아빠와 둘이 살며 각자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매일 빨아서 말리다가 아빠의 옷을 태워서 크게 혼났다는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빠는 번 돈으로 다 술을 사서 마셨다. 제주도에서 한수는 사냥하고 나물 캐고 때때로 좀도둑질을 하며 먹고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싸움하고 도둑질했다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드라마에서처럼 학교 공부를 잘했다거나 관동 대지진에 얽혀 유학을 못 갔다기보다는 뒷골목에서 놀다가 야쿠자로 흘러들어갔고 워낙에 똑똑하고 치밀하니까 지금의 장인의 눈에 든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삭이 일본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일왕의 반기를 드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 잡혀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설 속에서의 이삭은 독립운동, 노동운동 등에 참여하지 않아요. 홀로 일본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에는 독립운동을 할 생각도 했지만 선자와 아기가 생기면서 일본에까지 데려와서 가족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종교 활동에만 전념합니다. 이삭이 부목사로 일하는 교회에는 목사님과 부목사인 이삭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중국인 고아 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소설 속에서는 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사참배 때 일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외우는 척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과 우상숭배인 신사참배가 배치되지만 목사님은 이 문제로 신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선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말라고 말해왔는데요. 휴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본 경찰이 찾아오고 목사님의 설득에도 휴가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삭, 휴 세 사람이 모두 잡혀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파친코 드라마와 소설이 다른 점 6가지였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